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시장의 하락이 조금 무겁게만 느껴지는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매도를 시장에 조금 퍼부으면서 굉장히 좀 반등 없이 원웨이 하락이 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진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보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그나마 외국인의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매수세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마감이 됐었는데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CPI 발표 직후 비록 장 초반에 발표하고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를 반복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7%대 급등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 IT 반도체 섹터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이 되었었죠.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의 자리, 즉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항상 그렇죠. 지수가 뻗어나가야 될 자리에서 뻗어나가지 못하고 또 뻗어나가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CPI가 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명분이 나온다?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 오늘 시장은 어찌 보면 하락이 예견되어 있던 그런 시장이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장중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그러한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는 좀 수반이 된 상태에서 CPI를 보고 가야 되는 게 맞고 지수가 쌍봉을 만들던 혹은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가던 간에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한 이후 지수의 저항을 뚫어내는지를 확인하고 보는 게 더 중요했던 어제의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수를 보는 거는 어쩌면 변곡점 구간을 찾아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변곡점 구간에서 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런 측면에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갈 때, 그리고 원웨이 하락장이 나올 때 침착하게 멈춰야 됩니다. 2, 3일 정도 조정 보고 박스권을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의 시장은 2차 전지와 AI에서 AI 반도체로 그리고 로봇도 오늘 좀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봐서 오늘 밤에 제가 좀 늦은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라이브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한번 싹 검토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딱 전체적인 맵만 보더라도 코스닥은 SM, 디어유, 에코프로 2차 전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업종이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금융업종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크게 하락을 맞았죠. 딱 2차 전지 포스코, 고려아연, LG에너지 솔루션, SKI 테크놀로지는 포드의 생산 중단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해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테슬라의 상승 그리고 동시에 포드의 악재 그리고 CATL과 포드의 미국 합작 공장 등 그런 이슈들이 국내 배터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했는데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당기면서 에코프로 BM까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아무튼 지수를 끌어안고 오늘 많이 움직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오늘의 하락폭은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운 코스닥의 하락이 나온 날이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오늘 종합시장창을 보면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장중 1300개를 제가 눈으로 봤었고요. 거래 대금도 코스닥이 1조를 터트리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하락은 맞습니다. 다소 무거운 하락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넘었죠. 다시 1300원대로 반등을 하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을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데드캣 바운스로 뭐 1300원대 언저리 가다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경계심이 생긴 거는 엊그저께 국채금리의 상승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국채금리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채금리와 환율의 방향성 등등이 단기적으로 지수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원웨이 하락이죠. 시작하면서 빠지고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뭐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면 이 차트와 역행하지 않는 종목이라면 대부분 큰 손실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AI 종목군들 떨어지는 모습에서 크게 힘들었을 것이고, 로봇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 외 수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시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멈추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손실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같이 이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멈춰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혹은 그거를 깨고 지금의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지수와 반대의 그리고 악재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의 주도 종목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개별 이슈가 어마무시하게 센다든지 시장의 돈을 다 긁어 간다든지 그런 종목 안에서만 매매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전일 국내 증시가 장중 변동성을 주긴 했으나 외국인의 2차전지 매수세와 코스피의 금융투자 대량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하며 마감한 가운데 금일 시장은 코스닥 쌍봉을 만드는 자리가 되느냐 돌파가 되느냐의 변곡점 구간에서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 증시 CPI 발표 이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다 테슬라의 소로스 펀드 3배수 추가 매수 이슈가,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 강세가 이어지며 CPI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도 소수의 종목의 힘에 기댄 반등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작과 동시에 지수가 흘러내림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부터 진행된 선물시장 대량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의 대량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쇼커버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불균형한 시장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가 단기 2평인 5일과 10일 2평인 데드크로스가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난번에 33일의 상승, 33일의 하락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30일이 넘어가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오늘이 31일 차인데 변곡점입니다. 지수의 변곡점이고요. 떨어져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며칠을 두고 며칠을 가는지 그러한 패턴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고로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 막 현금화를 한다. 뭐 내일 추가 하락이 일부는 있겠죠. 혹여 오늘 밤 미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질적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미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번 주는 극도로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첫 하락 조정 구간에선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잃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 시장을 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금일의 시장은 SM 경영권 이슈 플러스 2차전지 그리고 AI 반도체 이슈가 전부였던 시장입니다. 그 외 바이오니아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바이오니아는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중기 박스권을 뚫어버리고 그냥 이슈가 없이 올랐는데,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붙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종목 또한 이 공매도가 많았는데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특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개별 이슈를 달고 다 윗꼬리를 달면서 순간 올랐다가 급락, 순간 올랐다가 급락, 순간 올랐다가 급락하는 거를 부지기수로 보셨을 텐데요. 하락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다 라면 상관이 없죠. 또 데이
데이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잡아버리면 뭐 수익 낼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물려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당일 매매하는데 뭐 이렇게 하락장에 찌라시를 보면서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매수하면 급락이 떨어지는 거 아예 안 하면 됩니다.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하면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특히 하락장에 그런 찌라시들이 더 많이 돌고, 또 하락장에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고 그런 거를 뭐 손실 처리하면은 빨리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시장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기회에 많은 종목군들이 저는 내려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멈춰라고. 건망이다. 멈춰라. 멈춰라.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을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고요. 자, 종목군들 보죠. SM 경영권 이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 CJ 단독 지수가 좀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부정하는 기사가 나왔죠. 사실 무근이다. 근데 오늘 SM이 그리고 SMCNC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합니다. 장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돌았어요. SM이 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수를 고려한다라든지, 또 장 마감 이후에 뭐 카카오가 공개 매수 카드를 만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 또 장중에는 12만 원 위로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막 급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아무튼 아슬아슬하지만은 저는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사우디 펀드로부터 받는 돈이 20일 날 입금이 되고요. 22일 정도가 아마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과가 기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돼버리면, 9%를 매수 못하게 돼버리면 카카오는 바로 공개 매수 카드를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월 22일이 굉장한 변곡점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쩐의 전쟁으로 가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단가일이 아니고 SMCNC가 단가일에 오늘 들어갔는데요. 시간 외에서 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달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또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 내일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군들 너무나 강합니다. 종목군들 눌림 정도에서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 AI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반도체 쪽으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반도체 쪽 시세를 주고 나서 좀 밀렸는데, 뭐 시장 조정과 함께 며칠 더 밀리는지, 그리고 그 안에 기회가 있는지 강했던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은 잘 버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크게 우려는 아닌데, 정확한 눌림 포인트만 나와준다면 이쪽도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넥라인이 깨지면 급락 나옵니다. 넥라인이 깨지면 급락 나오기 때문에, 그 급락 나왔을 때 그 급락의 강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후발주자를 절대 건들지 말고 낙주를 한다면 1등 종목군들로 순서를 딱딱딱 정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놈이 가장 반등도 세겠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친구가 그 안에서 돌았던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올릴 때도 시원하겠죠. 그런 것만 알고 보면 되고요. 로봇은 SBB테크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5대은행 과점 도장 깨기, 전문은행 인뱅 추가 이슈 나오나,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요. 뭐 시간 외에서 이거 말고도 통신 3사에 대한, 그러니까 독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 과점 사업자에다 통신과 은행 쪽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뱅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 제주은행이 항상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이즈비전이 상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하이브 관련된, 카카오 관련된, SM 관련된 기사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TSMC 관련해서 좀 움직였고, IT 반도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돌파가 나와버릴 수도 있겠다. 저도 오늘 돌파를 못 탔네요. 이거는 돌파를 탔어야 되는 차트였고,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도 된 종목이었는데, 아우, 포스코를 못 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오니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적이 좋거나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지수의 하락과 테마의 소화에 돼서 밀려버렸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구간만 온다면 매수 밴드를 잘 설정해 놓고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많이 밀렸는데요. MP 뭐 이쪽 위즈웍 스튜디오가 지분 매각한다 뭐 이런 거 시간에 좀 밀렸는데 저는 기회 올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요. 지수는 뭐 간단해요. 이미 구도를 계속 매일 그려드렸고, 이 날짜도 제가 영상에 다 표시해 줬고, 언제 빠지고 변곡이 평균적으로 30일 정도, 이때는 34일인데 뭐 30일경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왔고, 여기 빠지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번 툭 그리다가 툭 그리다가 툭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60일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구간까지는 밀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포스코홀딩스 보죠. 삼성전자는 볼 필요 없고, 먼저 포스코홀딩스가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혹여나 바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고 포스코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고점에서 잘 버티는 모습인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악재가 좀 떨어지면서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수율 개선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좀 그래서 이러한 저점 구간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건데, 만에 하나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중기적으로 한번 봐보고 싶네요. 저는 이탈하는 흐름까지는 나오지는 않겠다 싶은데, 이런 구간들이 이 기준봉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대량의 기준봉, 무려 9조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9천억이고요. 9천억 1조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던 자리, 여기 9천억. 그럼 이런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바닥을 잡아주는지 한번 체크하고 싶습니다. 많이 밀어버린다면 이런 자리는 어찌됐든 쉽게 깨지는 못할 거예요. 쉽게.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이버도 바닥 구간에서 꽤 잘 올라왔습니다. 장기 평선을 돌파한 종목은 다시 장기 평선까지 하락 구간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이버가 내려온다면 국내 사실상 이 인공지능은 네이버가 제일 잘할 겁니다. 네이버가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 코스피 우량 종목군들은 거의 볼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자, 2차전지 에코프로,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상방조정이라고 하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상방조정 이후에 갭이 들어서 올라갑니다. 뭐 단기 슈팅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거래 대금을 아마 뿜으면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꺾여야 꺾이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보유자 영역으로 놓고 보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보유자 영역으로 봅니다. 뭐 지금 코스모학이라든지 2차전지 후발주를 볼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대장이 꺾였을 때 후발주자들이
안 꺾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돌파를 하지 않은 이상 후발주는 건들지는 않고 싶네요. 2차전지 그냥 메인 핵심 종목 안에서만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차전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SM이 시장에 완전히 관건인데요. 저는 어제 20만원 이상 산 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사는 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만원 구간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하고 SM CNC도 거의 이 윗꼬리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할 거는 전부 다 하지 않았나 SM CNC가. 자,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카카오도 이 13만원 이상을 만지작거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이 바톤 터치를 해서 대장주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이 구간을 넘기는 모습이 내일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MCNC가 아무래도 단일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 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SM만 좀 매매를 했었는데 라이프 디자인은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한 적이 없죠. 네, 오늘 오늘 좀 이제 시간 외에서 살짝 밀려가지고 빠졌을 때 좀 들어가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 팔고 조금 일부 남겨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저도 매매를 많이 안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서 시간 외에 이제 라이프 디자인 이거 하나 매매를 좀 했었고요. 아마 내일 이 종목 볼 것 같습니다. 자, IT 반도체 보죠. 윈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간 이후에 오늘까지 추가 시세를 좀 주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지 강하게 올라왔던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느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인지 어느 구간이 돌파가 되었던 자리인지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잘 보시면서 종목을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겠죠. 이런 자리들 의미가 있어서 포지션을 내가 눌림으로 볼 거면은 확실하게 그 눌림 자리 올 때까지 종목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해서 M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끼가 좋아서 쉽게 잘 안 죽어요. 죽더라도 반등은 주고 죽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MK전자도 실적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나오는 바람에 시간에서 좀 밀렸는데요.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시세를 못 냈습니다. 저도 이거 장 전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길래 아예 매매 안 했어요. 이거 그 장 전에 좀 사서 시가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본전에 팔았습니다. 수수료죠, 수수료. 수수료에 그냥 팔고요. 아마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얘도 단기과열 예고가 걸려 있는데 어디까지 눌리는지 보면서 눌림 포인트로 좀 종목군을 공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눌림 포인트를 정해서 어디서 잡을지. 흔히 이제 이런 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갭을 보는 것보다도 갭 하단에서 내려온다면 저는 갭 하단에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실적이 좋은 종목이죠. 저는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시 얘도 잘 보면서 매수 관점에서 좀 종목을 체크해 놓고 보고,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죠. 전력 반도체들도 거래가 많이 터진 상태에서 움직여서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도 한 차례 더 시세를 줬습니다. 이 마이너스권에서 있다가 올라올 때 한번 시세를 줬었고요. 오픈은 오늘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픈은 여기서 들어가서 일부 팔고 추가 매수 살짝 눌렸을 때 해서 일단 꼭대기에는 잘 팔고 나왔는데요.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 강하게 거래가 터졌던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이렇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일단은 이 대량의 적자를 작년에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빠진다면 이런 중간 언저리에서 내려오면 아마 눌림으로 저는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볼 것 같네요. 그래서 급등주 쪽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AI나 이쪽은 너무 많아.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자 DSP AED 테크놀로지, DSP 대장으로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태세전환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지수 하락에 의해서 밀린다면 이런 구간은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내려온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고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자 임의용 섹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택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원택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잡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원택, 비올 뭐 종목분들 다 괜찮습니다. 2차전지도 너무 좋은데 이쪽 의료 피부 미용도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자 그 밖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수상하고 이 삼각 수렴을 몸통으로 뚫어내면서 올라오는 것까지도 너무나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타일이죠. 뭐 조정은 한 차례 나오더라도 눌림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종목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끝도 없이 막 달려버리는 스타일이라,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다가 급락 나오고 이렇게, 차라리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쉬어서 단기에 쏘고 뭐 쉰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봐야 되고요. 자 은행권, 인터넷 은행, 인터넷 뱅킹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살아 있는데요. 제주은행 자체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은 주가가 저는 살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장 이 앞에 음봉을 넘기고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간다면, 이 종목도 높지만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IT 반도체 종목군들 좀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서 좀 놀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밀린다면 이런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밀린다면 하단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키트 얘도 강한 상승을 나왔던 종목이 엠파동이 나온 거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차익하셨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보고 영상 마무리하면, 일단 다음 주에 소니의 VR2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6월달 정도면 애플의 이슈가 좀 나오겠죠. 아무튼 XR, VR 이슈는 계속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더 밀리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저는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MP가 최근에 대장주였죠. 메타버스 안에서 종목분들 안에서 대장주였는데, 위즈웍 스튜디오가 대량 매도를 합니다. 300억 정도 규모를 매도를 하는데, 아마 시간에 블록딜로 들어가겠죠. 블록딜의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블록딜로 매각이 됐으면은 보통은 그런 받은 사람들이 차익 매도를 바로 하고 그래요, 시장에. 그러면은 떨어져서 많이 밀린다면,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죠. 정말로 이렇게까지 밀릴까 모르겠는데 열어놓고는 좀 보고 싶습니다. 보통 블록딜 하면 굉장히 좀 세게 밀리는 게 많아서 뭐 이런 구간까지 밀린다면 하단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뭐 시가 급락하는 흐름에 종목 볼 수 있는 게 MP 정도 되고요. 나머지 메타버스 섹터들은 시간에 따라서 아마 다시 움직임을 보일 것 같네요. 자, 시장이 좀 무겁고 좀
그래요. 시간이 좀 무겁고 좀 그러는데, 아, 맞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말을 안 했네.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여기에 우리은행으로 매각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할 때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거래도 제법 터트려 놓고, 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매각으로 돌파할 수 있냐 없냐가 관점이겠네요. 돌파한다면야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 돌파 못하면은 이런 자리가 다 저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 무렵에 좀 이렇게 사서 반 팔고 나머지 반은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손절은 하나 했던 것 같네요. 손절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좀 들어가서 어제 상따를 해가지고 넘어와서 여기까지는 뭐 한 40% 넘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한 40% 넘는 수익이 났는데 내려올 때 당연히 어제 보유한 수량만큼만 샀습니다. 팔고 어제 가지고 넘어왔던 수량만큼 샀는데 오후장에 지수 무너질 때 그냥 이거는 날려버렸네요. 제가 아마 투매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투매를 해서 오늘 이 종목에서 손절을 하고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은데 한 2, 3일 정도 조정 이후에는 또 단기 그 구간에서 박스권이 이루어질 거고, 박스권이 이루어질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있는 종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종목군들,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다들 오늘 힘드신 장이셨을 텐데 힘내시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